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면접자 한동훈님은 맞습니다. 저희가 질문 시작되면 바로 시간 카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님은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시죠. 한동훈님께는 국민의힘의 비전과 인재상에 관한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있고요. 답변은 1분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국민의힘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를 잘하면서게 생각하면서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실용주의 정당이고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성장을 중시하지만 현재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도 똑같이 중시하는 정당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공군 대위로 불필요. 어릴 때부터 뭐가 되고 싶은 적은 정말 없었습니다. 비슷한데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다. 그게 공적으로 공공성을 추구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방금 또 정교한 리더십이 동료 시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나라가 나타나고 사람들의 삶이 개선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식하게 이렇게 딱 맞춰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국민의힘은 어떤 미션과 비전을 가진 조직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당인지를 한 2분 동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에 말하기 굉장히 큰 얘기긴 합니다. 정당으로서 이분에 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질문일 것 같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산업화 민주화 역사를 둘 다 중시하는 정당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자랑스러워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떤 이념적인 것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경제를 장려한다. 그 경제의 룰을 지킨다. 그 과정에서 경제에서 지거나 경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인간적인 삶도 똑같이 보장한다. 그리고 이견을 존중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당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대한민국이 우상향할 수 있는 저희 세대가 겪었던 그런 경제성장이잖아요. 그런 거 할 기회가 남았다 생각해요. AI 혁명이 산업혁명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숟가락 얹고 올라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는 과실을 가지고 너와 나,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장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정당? 그런 정당 찍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장을 할 겁니다. 성장을 필요해서 AI와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건데요. 그건 왜 하느냐? 이게 지금까지와 차이입니다. 이게 복지를 위해 할 겁니다. 그 재원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향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단히 중요하고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수는 그동안 열심히 하자, 부지런히 살자,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 과실 자체가 기업에만 남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답변 어떠신지 기록도 하시고 평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차별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과 어떻게 다른 정당인지 핵심적인 차별성과 경쟁력을 면접관 분들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대 정치가 시작된 것이 이제 한 100년, 200년 되잖아요. 그런데 초기와 달리 지금은 보수, 진보, 우파, 좌파 그 이념적인 정책적인 색깔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우파라고 해서 분배 정의를 무시합니까? 좌파라고 해서 성장을 도외시합니까?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국민의힘과 반대 지점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세력과의 차이를 한번 말씀드려보죠.
아주 중요한 차이는 그거 같습니다. 이견을 존중한다는 것, 이견을 허용한다는 것. 여러분 이전에도 많이 보셨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이견을 많이 내고 있죠. 당대표로서 저는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는 것인데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저에게 반대하는 것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롱성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뒤집어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신나라를 비판하는 원내대표? 아니면 주요 핵심 이 당직자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못할걸요? 그런 장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거 큰 차이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아주 건강한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정당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사회자님 말씀하신 차별성하고 경쟁력도 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복지를 보는 관점입니다. 거칠게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회사 문 닫고 청산해서 나눠주겠다는 식의 복지입니다. 25만 원 주겠다. 받고 콜 5만 원 더 이런 거죠. 우리는 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성과를 복지하겠다는 겁니다. 그 차이고 이 차이가 크고 결국 지속 가능성에 네, 건강한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정당 그리고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 저희는 오늘 아주 타이트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대표로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특히 만 39세 이하의 면접관들을 모신 자리인 만큼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2분 정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73년생이고 올해로 우리 대통령님 나이로 51입니다. 우선 청년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요, 고도 성장기가 계속 있었어요. 10% 성장? 뭐 장난도 아니었죠. 그런데다가 그 고도 성장이 끝난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한 권리가 되었죠. 당연스럽게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았죠. 각 을이 바뀌어 있었어요. 청년 여러분들 삶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국민의힘은 청년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레토릭이나 뒷말이 아니에요. 청년의 삶에 정말 제 마음처럼 진심이기도 합니다만 정치공학적으로 인구 구조적으로 우리가 청년의 표를 얻지 못하면 뭘 해도 전국주도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년 정책을 최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하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일자리나 국어, 자산 형성, 조직화되고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청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여러분 정치하십시오. 아주 시간에 딱 맞춰서 다들 의식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인재상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가깝게는 2026년 지방선거 그리고 이후에 총선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재를 영입하시거나 내부 인재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평가하실 하고 다시마다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말이죠. 인재상이니까 그걸 말씀드리죠. 무엇을 해야 할지라도 그걸 잘 설명할 수 있고 부패하지 않고 핵심이 있는 사람 그걸 정치인이라고 아주 옛날에 펜크레스가 한 말입니다.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현대식으로 아주 짧게 배레버를 만들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적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공적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은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생활과 직업이 섞이게 되면 그게 뭉개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계속
주입해야 됩니다. 아, 나는 공적 마인드 가져야 된다. 공적 마인드 우선해야 된다. 또 그렇게 계속 생각해라 보면 좀 멋있는 말 좀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야 왔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걸 매번 주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거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고 여기 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설명하고 어떻게 무엇을 할지 알고 그 마인드를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박지원 의원인가요? 야당 의원이 권익위에다가 자료 중에서 받은 것 중에서 어쩌다 보니 그게 제외된 이당 기사가 된 게 하나 있었는데요. 권익위에다가 공직자들이 선물 받거나 얼마 이상 3만 원 이상 받으면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받은 명단을 하나 봤는데 그 전체 공직자들 제가 신고한 게 4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공직수에 하면서 그랬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게 다 따지더라도 내가 적어도 좀 당당하게 로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수준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뭐 담요 이런 거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받아도 그만인데 그거를 제가 신고하라고 우리 스태프들한테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이 사람은 이런 걸 신고하는 사람이다. 그럼 역시 같은 마인드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밴드 브러더스에 합격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저희와 함께 일하는 분들하고 저는 대단히 즐겁게 지냈거든요. 그게 무슨 뭐 인적인 관계가 공사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적인 마인드에서 하나의 어떤 기준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집단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정치를 하시겠다면 그런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죄송하게 말씀드렸는데 죄송한 생각인데 어쨌든 공적 마인드를 갖춥시다.